봄입니다. 걷기 좋은 주말, 일상의 풍경은 잠시 접어두고 사색적인 하루를 보내려 합니다. 5월의 첫 토요일, 오늘은 발걸음을 미술관으로 향해 볼까요? 문화요의 선택은 대구 관람객을 찾은 외국인 작가입니다. 단어와 색감, 그리고 그 사이의 공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국에서 활동 중인 작가 로버트 베리의 작품입니다. 이번 전시는요, 로버트 베리의 인비트윈이라는 어떤 사이, 그 내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하고 있고요. 로버트 베리는 1936년에 뉴욕에서 출생해서요, 현재까지도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념미술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개념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나 관념이 작품의 중요한 주제로 선택을 해서 작품을 활동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시각화 시키는데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Art reflects everything, on life, and what it amounts to. Experience or feel strongly about that. I think is what art is. A reflection. Art is a reflection of everything. 삶이 곧 예술인 그는 아이디어 자체를 작품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가 그려내는 개념 미술은 무엇일까요? 개념미술은 개념미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마르셀 듀샹의 샘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부터도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작품의 어떤 오브제보다 작가의 생각이나 아이디어, 어떤 상상력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하게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작품 자체가 되는 그런 작품 미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버트 베리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어나 단어들, 영어 단어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이런 텍스트 자료를 가지고 기호로 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이고요. 이 단어나 텍스트가 어떤 작업의 주제가 되면서도 소재가 되고 있으면서 이제 관람자들에게도 어떤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여 평 남짓한 차고를 작업실로 만든 작가. 그의 작은 작업실에는 그간의 열정과 에너지가 녹아들었답니다. 그리고 작가는 그 일부를 이곳 대한민국 대구로 옮겨왔다고 말합니다. 이번 전시에는 로버트 베리의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20여 점의 작품이 전시돼 있는데요. 장르를 구분하지 않는 그는 회화부터 설치까지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로버트 베리의 초기의 작품을 보시면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미니멀한 작품들이 많았는데요. 캔버스가 아닌 종이에 이제 엣지, 측면에다가 색을 칠한 작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나 소리, 전자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한 설치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희 두 작품도 1968년에 제작이 된 로버트 베리의 대표 설치 작품인데요. 보이지 않는 투명 선이 이렇게 전시 공간과 함께 어우러져서 어떤 작품의 공간의 확장들을 그때부터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회화와 그리고 캔버스를 벗어난 어떤 전시장 벽면 그리고 외벽까지 이렇게 글씨들이 설치되는 그런 작업들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갤러리 메인 전시장 가운데 딱 이렇게 걸려있는 리마인드라는 붉은색 작품이 로버트 베리의 가장 또 대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cm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작은 캔버스임에도 불구하고 큰 공간에 이렇게 한 가운데 배치가 되게끔 그게 개념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래서 다른 어떤 공간에 설치가 되더라도 그 센터에 꼭 걸려야 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안쪽에 이렇게 글씨들이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는데요. 그게 이제 측면까지 이어져 있고 캔버스의 측면까지 그리고 벽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In Between. 그는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아니면 그 사이에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가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함께인가요? Very specific time. The idea of time, space has always been an aspect of my work. Even after I left school, I was always thinking about what's going on around the paintings. That's why I would place a painting in the middle of a wall, or I had
just only the edges would be painted. So it's sort of implied that it extended out beyond the space. The whole idea of that, I always said from the very beginning that the space in front of the painting and the space between the viewer and the work itself is a very dynamic space. That's where the ideas are. That's where the meaning is, really. 그 작품 보니까 신기했어요. 뒤에 있는 작품을 보니까 한 개의 큰 것을 반으로 자른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이제 앱스트랙한 단순하지만 그 의미를 좀 담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좀 더 그 작품 하나하나에 좀 더 신경 써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지금 설치 작품 중에 골드링이라고 이 설치된 작품의 이 공간을 너무 잘 쓰셔가지고 지금 감탄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 떨어져 있지. 예술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담아낸다고 여기는 로버트 베리. 그는 우리 삶에 예술이 어떻게 스며드는지 탐구하는 작가입니다. You know, I want the viewers to participate in the work, in what it may or may not mean. So that to each person the meaning is going to be different. I'm not trying to sell an agenda. I don't have a story to tell. I'm interested in art and what art can be in our lives. 이제 로버트 베리 선생님의 단어들은 보면은 하나하나 이제 색상이 또 다르고요. 또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관람자들마다 그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로버트 베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작품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스며들었나요? 이번에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예술과 문화가 자리하는 이 길의 이름은 봉산문화길. 이 거리와 맞닿은 봉산문화회관에는 재미있는 유리상자가 자리합니다. 유리상자 아트스타 전시는 장소 특정 공모 전시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79명의 작가가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방에 유리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작가에게는 공간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 있고 관람객에게는 공간 밖에서 볼 수 있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치와 영상, 조각과 퍼포먼스, 작은 상자 속 예술은 장르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작품이 이곳 투명한 벽 속에 펼쳐져 왔는데요. 유리 세상 속 작가의 작품은 바라보는 관람객들의 시선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비춰져 왔습니다. 이번에 소개될 데이빗 무르갈라 작가는 독일 출신 건축가로서 제너레이티브 아트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공간의 해석을 건축의 문맥이나 아니면 건축에서 보는 개념을 해석을 해서 색다른 방법으로 이 유리상자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2020년도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된 작가입니다. 2021년 유리상자 두 번째 작품 비분리의 대화. 작품부터 살펴보면요. 바닥에 선풍기 바람이 불면 커다란 천이 두둥실 떠오릅니다. 그 천은 하늘을 향해 곡선을 그리며 꽃처럼 피어나기도 풍선처럼 동그랗게 부풀기도 합니다. 제너레이티브 아트는 복합적인 예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생물학이나 아니면 과학이라든지 예술 그리고 건축 이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만드는 아트라고 보면 됩니다. 공간의 가상의 공간에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도 제너레이티브 아트라고 보면 됩니다. 밤이 되면 유리상자 속 작품은 또 다른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마침 대구에 거주 중인 작가 데이빗 무르갈라와 함께 해가 지기를 기다렸는데요. 그에게 작품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작품을 통해 그가 이야기하는 비분리란 무엇일까요?
Not separateness was coined by Christoph Alexander. It is a fundamental property. So not separateness means simply that it's about coherence, coherence of space where everything is connected with each other, whether it's buildings, structures, people, climate, or nature. And the goal of this case is everything that we produce, that we make, such as the surface, it's supposed to blend with its environment in a natural way. And that's also what the fabric is doing here. It is perfectly derived from the existing glass box structure, the frames, the proportions, the directions, and the shape of it. 높이 7m, 면적 42.9제곱미터에 달하는 공간. 작다면 작을 수도, 크다면 클 수도 있는 사면의 투명 유리 공간. 그는 치밀하게 이 공간이 도시 속에 녹아들길 바랐습니다. That's quite simple, basically. The visitors should engage with the space itself, not only with the shape or with the surface, but in general with the environment. And this is also highlighted with the fan when it transformed the surface, so the people should start develop a certain perception for the value of space itself, not only focusing on the meaning, on the function of it, but rather on the behavior of it. And that perhaps also improves our entire built environment for us as a community, where people will not only focus on superficial meaning or superficial functions, but more on sustainable values that the space can provide. 거리에 불빛이 사그라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유리상자 속 작품은 또 다른 느낌으로 저의 발길을 이끕니다. 예술의 거리 속에서 또 하나의 예술이 되어 이 거리를 부유하는 작품. 5월의 첫 주말, 저의 미술적 사색은 여기서 마칩니다.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또 꿈꾸게 하는 이야기 동화. 떨어질까 두려워 너의 꿈을 접지는 마.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 동화 속 아이들의 이야기에 대구를 더해 자신만의 동화를 만들어가는 작가가 있습니다. 동화책으로 가득한 이곳,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반기는데요. 동화 작가 정순희 씨의 작업 공간이자 일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화를 쓰면서 아이들과 책을 읽고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고 글도 쓰면서 매일매일 즐겁게 지내고 있는 정순희입니다. 동화와 함께한 지도 벌써 20여 년. 처음엔 아이들과 책을 나누는 선생님으로 시작했지만 나만의 동화를 쓰게 된 계기는 멀리 있지 않았답니다. 네, 제가 처음부터 동화를 쓴 건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세 아이를 키우면서 좀 동화를 재밌게 읽어주고 싶어서 동화 구연을 배우게 됐어요. 구연을 배우고 나서 동화를 읽어주니까 이게 너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읽어주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면서 제가 이야기를 지어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세 자녀들이 잠도 안 자고 더 막 눈이 초롱초롱해져서 엄마 그 다음 이야기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제가 이야기를 짓는 재미에 빠졌거든요. 정말 무한히 상상 속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동화가 너무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동화는 긍정의 문학이다. 그래서 이 동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어른들도 꼭 동화를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동화 쓰기에 뛰어든 그녀는 2005년 아동문학평론에서 신인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 긴 습작 기간에도 마음에 드는 작품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단 식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 나름대로 시간 관리가 전혀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또 그러다가 또 동화책이 너무 재밌으니까 이제 우리 아이한테도 읽어주지만 동네 아이들한테 읽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수업 비슷한 걸 하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동네에서 이게 또 소문이 조금 나갔고 막 동네 애들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의 한 19년 정도 우리 애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 제가 이 일을 줄기차게 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동화 쓸 시간이 없었어요. 아이들 바라지가 끝나고서야 다시 오롯이 동화에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들. 마치 대학 시절로 돌아간 마냥 글쓰기에 빠져들었는데요. 바로 그 해 동화 작가 정순이로서 의미 있는 걸음을 떼게 됩니다. 예. 요게 이제 제가 처음 나왔던 첫 동화집인데 내 맘에 쏙 들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한 7세, 8세 되는 친구들이 엄마랑 같이 읽으면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좀 따뜻한 마음을 심어주는 인성 동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입맛을 그대로 살려서 했기 때문에 소리내서 읽는 것도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림 동화 이후 그녀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요. 나만이 쓸 수 있는 이야기들을 찾아 주변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좀 시류에 따라가면서 재미있는 동화를 써서 좀 저도 이제 그렇게 좀 통통 튀는 그런 작가가 되어보고 싶어서 이런저런 몸부림을 쳤는데 그렇게 써놓고 나면 정말 제 결하고 너무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게 뭐 맞는 동화가 뭘까를 늘 고민하다가 제가 이사를 이제 복무동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 아양교를 건너고 대구공항을 지나고 또 복무동 그 공원을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엔 무슨 이야기가 없을까. 그때부터 눈이 좀 뜨여지게 되었어요. 보니까 정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대구를 배경으로 처음 쓴 단편 동화 필승 최원도는 신춘문예 등단이라는 큰 기쁨을 안겨줍니다. 아까 관사 애들 날리던 거 말이가 예, 그애 아빠처럼 내 꿈도 조종사거든요. 조금 있으면 대회도 있어요. 네가 뱅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원도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도동 쪽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책 만들기 수업을 한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한 아이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원도라는 친구인데 아버지가 그 공군 관사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조종사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그 복무동 이야기랑 이 원도라는 친구 이야기랑 계속 마음으로 이제 굴리면서 마음으로 글쓰기를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이 작품을 그냥 하룻밤에 휘리릭 쓰게 되었어요. 너무 쉽게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원도라는 친구도 제가 전화해서 원도야 선생님이 너 이름을 그대로 넣어서 동화를 쓰고 싶은데 너 허락해 줄래? 이러니까 야호 이러더라고요. 그녀가 담아내고픈 대구는 과연 어떤 도시일까요? 예, 제게 대구는 좀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곳이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그 옛날에 대구 사람들이 걸었던 그 의미 있는 곳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데 제가 저희 아이부터도 이제 대구에 살다가 객지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대구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자부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 아이들한테 대구가 이렇게 멋지고 의미 있는 곳이라는 걸 꼭 말하고 싶은 그 마음도 있고요. 지금 현재 대구 살고 있는 아이들도 그런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막 귀에 막 들리는 거예요. 이 대구 이야기가. 저 안에서 와글와글 막 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차근차근 써보고 싶다는 그런 욕심을 좀 갖게 됐어요. 또 다른 대구 이야기, 그녀의 최신작 백초당 아이는 한약 냄새 풀풀 나는 양령 씨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책 읽어주고 같이 우리 수업하던 친구가 외할아버지가 약정골목에서 한약방을 하게 이제 되었는데 그 전에 이제 오래 전부터 한약방 해오셨대요. 근데 이제 대형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서울에서 이제 사람들이 내려와서 자꾸 한약방을 팔아라는 이야기가 거의 막 이제 막 연이어서 이렇게 듣게 되어서 할아버지가 너무 고민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아이를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위기감을 느꼈어요. 이러다 약정골목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때 제가 이 약정골목 이야기 정말 약정골목이 사라지기 전에 나라도 조금이라도 이 약정골목 지키는 일에 조금이라도 앞장서야겠다. 뭐 앞장선다는 게 좀 거창하긴 한데 그런 이야기를 품고 정말 10년 동안 이야기를 못 썼어요. 굴리다가 이제 겨우 이제서 나온 거죠. 백초당 아이,
일제강점기 한약방 백초당에서 일하며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휘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매력적인 공간 약전골목에 작가만의 상상이 더해졌습니다. 택봉은 감초를 들어 보이며 힘주어 말했다. 난 단박에 길을 살리는 산삼이나 영지가 좋아. 휘는 택봉과 생각이 달랐다. 아무리 약효가 뛰어난 약재라도 그것만으로는 쓸 수 없는 법이야. 감초와 같이 써야 되는 거 알지? 그래서 난 감초가 좋아. 지금까지 누구 앞에서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정말 감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전 이 부분이 제일 좋아요. 뭔가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감초처럼 누군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 제 마음이 좀 담긴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감초도 산삼도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나는 감초랑 산삼을 다 넣어서 보약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좀 이런 생각을 하기를 바라는 걸 제가 여기다 좀 숨겨놨다고 볼 수 있어요. 마음속 품어왔던 이야기를 세상에 내기까지 더 긴 시간 자료조사에 집중하는데요. 정순희 작가가 꼭 놓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났던 아이들은 제가 좀 이름을 좀 적어 놓거든요, 항상. 저 나름대로 명부가 있어요. 그럼 이름이 딱 꽂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이름을 명단을 항상 쫙 적어놔요. 그러면 이 이야기에 어느 친구가 여기 들어와서 이 무대에서 좀 일하고 좀 살게 하면 좋을까 항상 그런 생각으로 이 안테나를 좀 세우고 다니거든요. 그녀의 모든 작품에 가장 큰 영감이 되는 건 바로 아이들. 너에게는 커다란 우산이 있잖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녀의 동화 속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서 반짝이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내 봅니다. 느낀 적 있어요?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책 만들어줘서 고맙고 어려운 거 도와주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동화책 읽을 때 제일 좋은 점?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혼자 읽을 때는 모르는 거를 아는데 같이 읽을 때는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어서 더 좋아요. 그녀의 이야기 보따리 속엔 아직 꺼내지 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들려주고픈 대구의 이야기가 여전히 많다고요. 좀 이 서문시장에 얽힌 이야기를 좀 써야겠다 해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중에 있고요. 또 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대구에 전통적으로 이제 있는 재래시장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또 칠성시장 이야기를 지금 조금 시작해 두고 있고 정말 차근차근 이렇게 쓰고 싶어요. 주변에서 길어올리는 동화적 영감. 동심을 잃지 않고 동화로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정순희 작가. 그녀에게 이 동화는 어떤 의미일까요? 동화란 삶의 원동력이다. 좀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동화를 안 쓰면 너무 찝찝하고 막 아픈 것 같아요, 제 몸이. 근데 동화를 쓰면 갑자기 안 아파져요. 신바람이 나고요. 아무리 제가 막 이렇게 좀 바쁘고 이래도 저녁에 이제 늦은 시간이라도 글 쓰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면 갑자기 어디서 나오는 힘이 나와요. 그래서 삶을 아주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꾸준히 아이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눈높이로 세상을 담아내는 정순희 작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이들과 동화로 함께하고 싶은 그녀입니다.
joy